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JP 모건 체이스와 SK그룹이 어떻게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해 왔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JP 모건 체이스와 SK그룹은 굉장히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 반대로 이제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현재 진행 중인 이제 기업 인수 합병이 MBK와 이제 홈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홈플러스는 1997년에 삼성물산과 영국 테스코가 이제 합작으로 국내에 설립한 이제 대형 마트입니다. 어, 1996년에 이미 까르푸가 이제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 까르푸라고 해서 이제 대형 마트를 운영했었죠. 근데 이제 경영이 쉽지 않자 이제 까르푸는 이제 한국 까르푸를 팔고 떠났습니다. 이걸 이제 이랜드가 인수해서 홈에버로 개명을 합니다. 이랜드가 인수한 후에도 별로 이렇게 경영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2008년에 홈플러스에 팔죠.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가 홈에버까지를 인수해서 국내 이제 3대 마트 체인으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2011년에는 이제 삼성이 지분을 정리하고 어, 영국 테스코가 이제 홈플러스를 이제 단독으로 경영하지만 결국 그렇게 경영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흑자는 났지만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자 2015년에 테스코가 이제 홈플러스를 팔고 철수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홈플러스를 인수한 게 사모펀드인 이제 MBK입니다. 인수 당시에는 전국에 한 142개 점포가 있었고요. 거의 이마트랑 이제 비등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한 30여 개를 정리해서 한 111개 정도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이제 서구식 대형 할인마트를 지향을 했고요. 테스코와 까르푸의 문화가 합쳐진 그런 이제 외국계 마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과는 좀 다른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값비싼 수입품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싸고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이제 모든 영업 방식이 그 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매장은 넓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이제 고비용 구조로 수익성을 이제 갉아먹는 요소가 됐고요.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BK가 인수한 이유도 MBK가 인수할 당시 결코 싸지 않았지만은 이 부동산을 활용하면은 뭐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전제하에 이제 인수를 한 겁니다. 당시에 뭐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등 세계적인 그 대형 마트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진출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 이제 코스트코와 이제 쿠팡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스트코는 뭐 한국이 굉장히 영업이 잘 돼가지고 뭐 세계적으로도 아주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국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MBK가 인수할 당시와 이제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2015년에는 부채 비율이 높지도 않고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는 그런 정상 기업이었습니다. 뭐 2015년에는 순손실이 좀 났지만 뭐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익은 나는 이익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하여튼 이제 흑자는 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에 오면은 자산은 늘었지만 부채가 더 많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그 자기 자본이 감소하여서 거의 자본 잠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총 자본 1.5조는 자본 잠식 직전에 증자를 해서 이제 나아진 상태였고요. 매출이 늘기는커녕 꾸준히 줄었고요. 영업 손실도 났고 순손실은 이제 대규모로 손실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현재는
자력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MBK가 이제 실수한 거는 원래 이제 사모펀드라는 것은 부실 기업을 싸게 사서 정상화한 후 이제 비싸게 매도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사실 그 MBK가 인수할 당시 홈플러스는 부실 기업이 아니었고 이제 정상 기업이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이익이 나는 정상 기업이었기 때문에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9월에 MBK가 홈플러스를 5.8조에 삽니다. 5조 8천억에 삽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포함할 경우 이제 7조 2천억이었죠. 근데 당시에 국내 최대 마트인 이마트는 총 자산이 13.8조, 총 자본이 7조, 매출이 13.1조, 영업이익이 5,829억, 순이익이 2,919억. 그러니까 홈플러스보다 훨씬 우량한 기업이 있는데 당시 시가총액이 6조 3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못한 어, 홈플러스를 5조 8천억에 인수했으니까 상당히 처음부터 이제 비싸게 산 겁니다. 물론 이제 인수하자마자 부동산을 팔아서 2조 정도를 유상감자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좋은 기회였지만 결국 회사는 그 자기 점포였던 거를 팔아서 다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고비용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갑자기 또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구조 조정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됩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영업 환경이 급변합니다. 쿠팡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이 급성장을 하죠. 특히 이제 쿠팡은 로켓 배송을 앞세워서 아주 시장을 급격하게 잠식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가 덮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은 계속해서 급성장을 했지만 오프라인은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요. 정부 정책도 대형마트를 규제하면서 대형마트들은 월간 주말 2일을 쉬어야 됐고요. 또 새벽 배송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은 새벽 배송을 통해 비대면 하여튼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어려우면 노사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경영진은 노조 탓하고 노조는 경영진 탓하면서 사실은 노사 관계가 점점 더 어,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이런 예는 뭐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쌍용차도 노사 갈등으로 결국은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요. 금호타이어도 뭐 여전히 사실 노사 갈등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코스트코는 오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차별화로 계속해서 번창을 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고요. 세일 앤 리스백한 점포들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조정을 신청하지만 이 부동산 매수자들이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자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 조정을 거부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들도 이제 재무 구조가 취약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납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조는 MBK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이제 추가 출자를 요구 중이지만 MBK는 이미 뭐 이 딜은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MBK는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실제로 뭐 홈플러스가 청산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담은 투자자인 뭐 연기금 등이 이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 출자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25년 3월 4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1년 정도가 지나고 있지만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미 이제 대부분의 점포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상황이 괜찮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 이걸로 뭐 크게 달라지기도 어렵거든요. 또 이제 노조 때문에 강성 노조로 유명하죠. 그래서 노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쉽게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조는 뭐 계속해서 이제 MBK가 책임져라, MBK가 추가 출자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MBK도 뭐 경영 실패는 인정하지만 하여튼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대원칙이 사실은 사유재산 제도와 이 기업의 유한 책임에 있습니다. 그 기업에 무한 책임을 요구한다면 아무도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MBK는 자기가 투자한 것만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그 출자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인수합병은 뭐 사실 사모펀드 MBK가 이제 인수합병으로 유명한 사모펀드지만은 결국은 뭐 좋은 물건을 그러니까 잠재 성장력이 있는 물건을 싸게 사지 않으면 사실은 뭐 아무리 사모펀드라도 이거를 이제 쉽게 그 기업 가치를 올려서 팔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 인수 합병이 어, 사실은 실패하는 예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순환을 타지 못하면 결국 악순환에 빠지면 뭐 사모펀드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